저는 별다를 거 없이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해서 적당한 연봉을 받으며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뭐 오며 가며 인사하고 지내다가 우연히 같은 자리에서 다른 동료들과 술 한잔하다가 눈이 맞았죠. 연애를 할 건 특별할 것이 없었고 1년 조금 안 되게 만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는 말이 나왔는데 남편이 그제야 숨겨왔던 속내를 드러내더라고요.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면 조금 황당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 사실 우리 부모님이 나랑 내 여동생을 엄청 차별하면서 키웠거든. 남들 생각에는 당연히 장남이 먼저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반대로 우리 집은 내 동생이 먼저였어. 이놈 자식이 어릴 때 엄청나게 똑똑해서 주변에 관심을 전부 받았거든. 정말 보통은 장남한테 올인하지 않나? 특이하긴 하다.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도련님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시댁에서 차별할 정도로 도련님한테만 전부 다 쏟아부었던 건데 어릴 때부터 한글도 빨리 깨치고 숫자에도 관심을 많이 보였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영재학교에 떡하니 들어가게 된 거야. 고등학교도 특목고에 들어가고 말이야. 학창시절에 전교 1등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을 정도로. 물론 중학교 때까지만 이야기긴 해. 아무튼 우리 집에서는 내 동생 뒷바라지만 열심히 하셨지. 내가 학교를 갔다 오면 아버지는 회사 다니셨으니까 집에 없었고 어머니는 내 동생 뒷공무니만 졸졸졸 쫓아다니느라 바빠서 나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거든. 그래도 당신 성격이 무난하고 날카롭지 않으니까 별 문제 없이 사춘기도 넘기고 그랬나 보다. 나 같았으면 난리를 피우고 그랬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차별이라는 게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잖아. 공부로 인해서 차별받는 거니까 공부 욕심이 없었으면 뭐 크게 기분 나쁠 일은 없었으려나? 처음엔 그랬지. 학습지를 시켜도 과외를 시켜도 동생한테만 해주니까 나는 오히려 성적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차별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야. 특히 내가 대학을 갈 때는 나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붙었단 말이지. 공부에 대한 지원 없이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이뤄낸 성과라 참 뿌듯했는데 글쎄 나한테 등록금 내줄 돈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 장남이 대학을 갔는데 등록금 내줄 돈이 없다고 그랬다고? 아니 도련님한테는 과외도 시켜주고 그랬다면서 등록금이 없을 정도로 도련님한테만 다 쏟아부은 거야? 모르겠어. 나한테 학자금 대출받아서 가라고 하더라. 내 동생 뒷바라지 하는데도 돈이 부족하다고. 거기서 아주 어이가 없어서 나도 화를 냈지. 어릴 때부터 영재라고 치켜 세우며 오냐오냐 키웠던 내 동생이 특목고에 진학 중이었을 때인데 고등학교에 막상 들어가고 나니까 성적을 유지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거야. 거기서는 진짜 대한민국에 날고긴다는 똑똑한 애들만 모이는 곳이잖아. 똑똑한 애들 사이에 있으니까 내 동생은 덜 똑똑한 아이였던 거지. 그러니까 얘도 공부에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성적이 쭉쭉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도 특목고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 아이들 사이에서 꼴찌를 한다 한들 일반 고등학교에 가면 전교 상위권 성적인 거 아니야? 그럼 뭐해?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는 꼴찌인데 원래 성적표가 전부인 세상 아니겠어? 동생 성적을 보고 우리 부모님도 걱정이 앞서니까 잔소리를 시작한 거지. 그러니 내 동생도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고 막상 사춘기는 잘 보내놓고 뒤늦게 반항심이 터진 건지 왜 나만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냐? 공부하기 싫다. 아주 우리 집은 초상집 분위기 다 된 거지. 그 와중에 나는 대학을 붙었는데 등록금은 못 대준다고 하니까 부모님한테 또 난리를 치게 되고 그때 아주 우리 가족들의 관계가 다 박살이 났어. 난 학자금 대출을 결국에는 받아서 등록을 했고 대학 시절 내내 등록금 못 준다는 말에 알바 병행하면서 졸업했고 내가 군대를 갔잖아. 거기서 담배 한 대를 안 피우면서 그 작은 월급 고스란히 모아다가 학자금 대출 갚는 데 썼다니까. 남편이 거의 뭐 울분을 토해내듯이 말을 하는데 듣는 내내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론 집안에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 있으면 전부 다 푸시를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른 자식이 공부하겠다고 돈을 달라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얼마나 지금도 이 이야기를 가슴에 묻어두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 섞인 말을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됐어요.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빠르게 취직을 했고 취직을 하자마자 저를 알게 된 거죠. 저랑 남편이 1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을 연애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결혼을 조금 일찍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남편이 나이 27살 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뭐 혼전 임신이라던가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평생 인연이 될 사람은 한 번에 알아보는 법이라고 저와 남편은 저희 두 사람이 각자의 평생 배필이고 천생연분이라 생각을 했기에 더 시간 끌 것이 없이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아니, 사고를 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 예비자위도 말이다. 이제 막 회사 들어간 지 1년 조금 넘은 거잖아. 아유, 너네 둘 월급 합쳐봐야 얼마나 한다고? 차라리 연애를 좀 길게 하더라도 나이 먹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요즘은 나이 30 넘겨서 결혼하는 게 대세라고 하던데 아유, 엄마는 걱정이 참 많다. 그래, 나도 네 엄마 생각이랑 똑같다. 벌써부터 부모의 품을 벗어나서 살 생각을 해. 서운하다 서운해. 아직 너와 함께한 시간이 27년밖에 안 됐는데 부모의 품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살겠다고 하니까 속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조금만 더 나중에 해라. 아직 이 아비가 퇴직도 못했고 돈 버느라 바빠 죽겠는데 너랑 무슨 추억을 쌓은 게 있다고 벌써 내 품을 벗어나겠다고 해. 응? 집에서는 일찍 결혼을 한다면서 말리셨죠. 우리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이른 나이에 부모님의 품을 떠난다고 하니 그게 서운하고 속상해서 말리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랑 남편이랑은 서로가 서로의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는 마당에 굳이 결혼을 미룰 이유가 뭐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혼하겠다고 통보하듯이 땅땅 못 박아두고는 결혼을 감행했어요. 서로 너무나도 좋았고 너무나도 사랑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할 때 또 삐걱거림이 있었죠. 너희들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 준비하는 거 말리지 않으마. 근데 말이다. 우리도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떡하니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차 한 대 사주고 그럴 수 있겠니? 마음이야 그렇지. 근데 지금 우리도 노후 준비가 덜 된 마당에 어찌 그런 큰 돈을 쓸 수 있겠냐 이 말이다.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지원을 못 해준 게 아니라 민석이 그 자식 때문에 못 해주는 거 아니야? 민석이 그 자식 대학 졸업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니, 엄마랑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4년 내내 학자금 대출받아서 공부하라 하시더니만 그 자식 나보다 아주 조금 좋은 대학 들어간 거잖아. 그렇게 원하던 서울대 연대 고대는 못 갔잖아. 아유, 얘는 그래. 아무리 그래도 애가 마음고생 얼마나 심하게 했니. 민석이 공부하기 싫다고 난리 피우는 거 달래고 달래서 대학은 보내놨는데 당연히 등록금은 해줘야지. 너는 혼자서도 강하게 잘 크는 아이지만 민석이 애는 다르다니까. 걔한테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학교 다니라고 하면 바로 자퇴부터 할 거다. 내가 그 꼴을 봐야겠니? 걔 어떻게 대학을 보냈는데. 도련님 때문에 돈을 지원 못 해준다는 말이었죠. 도련님도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입학했는데 고등학생 시절에 친구들에게서 높은 벽을 느낀 도련님은 성적 관리를 개똥같이 했고 수능까지 망친 바람에 대학도 그냥 중상위권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우리 시부모님 만족 절대 하지 못하고 도련님에게 재수를 하라고 강요를 했고 도련님은 결국 사수까지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했어요. 사수라니 4년이나 수능 공부를 했다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해 기숙학원도 들어가고 가외도 받고 했던 도련님은 결국 또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오수는 도저히 못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입학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고서는 군대로 튀어버린 것이었죠. 아유, 내 팔자야. 아무튼 너희가 직장 잘 다니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큰 걱정은 없는데 아직 민석이가 대학생이잖니.
학비도 대줘야 하고 대학생활하면서 용돈도 받아가야 할 거고 내가 뒷바라지 해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걔가 지금은 풀이 좀 꺾여서 그저 그런 대학에 입학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박사 따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얘는 크게 될 아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아껴놔야 나중에 후회 없이 지원을 해줄 수 있단다.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저도 남편도 시댁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돈 내놔 하고 떼를 쓸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의 전말을 들으시고는 황당해 하긴 하셨지만 시댁에서 그렇다는데 어쩌겠냐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우리 남편만 저희 친정집에 찾아와서 사과를 했다니까요. 이야기 들으시고 많이 황당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워낙 둘째 아들 타령을 하시며 평생을 뒷바라지하고 사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긴 했는데 자네 심정은 어떻겠나. 솔직히 우리 딸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아직 찜찜한 기분은 남아있긴 하지만 자네가 학창시절에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았을지가 눈에 보이네. 그러니 하루빨리 집을 나와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겠지. 제가 정말 평생을 잘하면서 살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을 저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효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서름이 많았었는지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별이라는 게 참 마음 아픈 일이지. 그래, 우리 딸 고생만 시키지 말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장남보다 둘째 아들을 챙기는 집이라 우리 딸이 혹시나 시집살이를 당하진 않을까 조마조마해. 나이도 아직 어린데 시집을 가겠다고 해서 속상했는데 내 가슴에 못 박는 일은 자네가 나서서 막아주었으면 하는구먼. 남편은 그러겠노라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별 문제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바로 돌연님 문제였어요. 저희 부부가 아이를 조금 늦게 가지기로 했었거든요. 아직 나이도 젊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였으니까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으고 집도 장만하고 여유 있게 1년에 한 번쯤은 해외여행도 다니자 하면서 일부러 아이는 천천히 가지기로 했었거든요. 너네 돈 좀 있니? 물론 결혼 준비하느라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은 다 썼겠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몇 개월 지났으니 돈 좀 있지 않아? 너네 애도 늦게 가질 거라며 둘이 벌어서 저축할 거 다 저축해도 돈이 좀 남지 않니? 애 키우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돈 좀 우리 민석이한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제는 하다못해 민석이 공부 뒷바라지까지 해줘야 하는 거예요? 엄마, 걔 공부에 소질 없다니까. 어머, 얘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민석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걔가 지금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지 뭐냐. 너네가 2천만 원만 주면 우리 민석이 어학연수도 다녀올 수 있는데 그 돈 좀 보태주면 안 되겠니? 아니 2천만 원이 네 집 걔 이름도 아니고 솔직히 도련님이 어학연수 그거 몇 개월 갔다 온다고 해서 갑자기 박사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아직 대학 새내기나 다름없는데 무슨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그러는 건지 저랑 남편은 이해가 안 됐죠. 서울대라도 갔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어디라고 솔직하게 말은 못하지만 그냥 우리 남편보다 조금 더 나은 대학 다니고 있었을 뿐인데 뭐가 그리 영재 똑똑하다고 난리인 건지 시부모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릴 때부터 그 대단한 교육을 받고도 거기밖에 못 간 걸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었거든요. 어머님, 저희도 돈 없어요. 이제 막 시작한 신혼부부인데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아직 공과금이며 생활비도 얼마나 써야 할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리고 저희도 지금부터 저축을 해놔야 나중에 아이 키울 때 금전적으로 여유가 좀 생기겠죠. 돈이 없다고? 아니 너희는 무슨 사치를 그렇게 부리길래 돈이 없다는 소리가 벌써부터 나오냐? 우리 민규가 민석이한테 들어가는 돈 아까워할 리가 없는데 네가 우리 아들 꼬셔서 돈 주지 말라고 그랬지. 우리 첫째 아들이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다고.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제가 남편을 조종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남편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도 참다 못해서 결국 시어머니한테 대들었죠.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도련님만 챙기고 우리 남편은 뒷전이었다면서요. 남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도련님한테 이거저거 해주고 싶겠나? 뭐? 우리 아들이 그런 소리를 하디?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서 가족 흉볼 애가 아닌데. 그냥 네 머릿속에 나온 생각 아니니? 우리 첫째 아들은 말이다. 둘째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아이일 거야. 네가 말리지만 않았으면 그깟 2천만 원? 그게 뭐가 아깝다고 안 내놓겠네. 이제 4학년인데 졸업반인데 유학은 갔다 와야지. 그거 6개월 유학 갔다 와서 뭐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6개월이면 영어도 하나 안 낼 시간인데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저희 집 사는데 보태는 게 낫죠. 우리 둘째가 어디 대기업이라도 취직을 해봐라. 아니면 해외에 취직이라도 해봐. 너네한테 그동안 빚진 거 안 갚을 애도 아니고 모른 척할 애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가족들끼리 이런데 서로 돕고 도와야 화목한 법이란다. 우리 둘째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박사가 되어가지고 너네한테 무슨 도움을 줄 줄 알고 벌써부터 무시를 하고 그래? 우리 시어머니도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듯 했어요. 요즘 박사 따는 게 뭐 어려워요? 개나 소나 다 따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하는 시간만 투자를 하면 사실 언제든 딸 수 있는 게 박사잖아요. 사실 그럴 시간에 빨리 자격증 따서 취직하는 게 낫겠다 하고 생각을 했죠. 제가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돈 못 준다고 했더니만 그때부터 도련님이 일이 잘 안 풀리면 어학연수를 못 갔다 와서 그런 거라고 제 탓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도련님 특목고 출신에 대학도 그럭저럭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4년제 나오고 해서 그런 건지 취직은 나름 잘 됐어요. 취직하고 나서는 우리 시부모님도 걱정거리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저랑 제 남편 나이가 34살이 되었을 때 우리 도련님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면서 집에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 시부모님은 완전 경사가 났어요. 당연히 우리 도련님이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더라고요. 저도 남편이랑 회사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한 것이니까 당연히 도련님도 그럴 거라고 예상하셨나 봐요. 우리 도련님 워낙 쑥맥에 대학을 다닐 때에도 학교에서 그 흔한 CC 한 번을 못 해봤던 사람이라 시부모님이 저거 결혼은 할 수 있으려나 걱정이 많았었는데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완전히 난리가 났죠. 도련님한테 이것저것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혼을 할 여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아이고 집안에 이런 경사가 또 한 번 생기다니 너무 잘 됐다. 뭐 연봉은 얼마나 되는 여자냐? 대학은 어디 나왔냐? 회사에서 만난 거지? 네가 뭐 소개팅을 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어디 밖에 싸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같은 회사 다니면 연봉은 그럭저럭 괜찮겠구나. 연봉? 모르겠는데. 아니 연봉이라고 말을 해야 하나? 대학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 2년제 전문대 나왔는데 수도권에 있는 거. 그 말에 우리 시부모님 얼굴은 완전 똥 씹은 얼굴로 변하더라고요. 도련님은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멀뚱하게 있었고요. 시어머니가 전문대라는 말에 기가 막혀서 2년제 전문대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러다가는 분위기만 망가지겠다 싶어서 일부러 말을 돌리면서 도련님께 질문을 했죠. 도련님이랑 예비동서는 그럼 어디서 만났는데요? 연봉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 보면 회사에서 만난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요. 맞아요. 회사에서 만난 건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한테 소개팅 받았어요. 사진 보니까 얼굴이 엄청 이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냉큼 소개해달라고 했죠. 알고 보니까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배우. 얼굴이 딱 배우상인 게 배우하게 생겼다 싶을 정도로 예쁘다니까요. 와, 배우라고요? 우리 도련님 그럼 연예인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됐는데요? 포털 사이트에 치면 얼굴이 떡하니 나올 정도로 유명해요? 어디 나왔는데요? 아니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서 포털 사이트에 이름 쳐서 나오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쁘긴 한데 이상하게 운이 없는 건지 뭔지 간간히 웹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을 하긴 하는데 고정적으로 배역을 맡아서 나오는 건 아직 없어요. 이게 참 그 방송 한번 나오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뒤통수를 슬그머니 긁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무명 배우 있잖아요. 그냥 대사 한 줄 있는 게 전부인 그런 배우요. 물론 뭐 그쪽 생활이 워낙 힘들다고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제 친오빠가 경호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경호업체가 뭐 아파트나 건물 이런 보안 시스템 일도 하긴 하는데 우리 오빠가 원래 유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부상으로 유도 선수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할 게 없으니까 유도관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학교 선배가 경호업체를 창업하면서 우리 오빠를 영입한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경호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듣는 이야기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죠.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너는 애가 생각이 있니 없니? 어디 유명하지도 않고 이름도 없는 애들 짝이라고 데려오겠다고 그래? 내가 그동안 네 뒷바라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엄마 뒤통수를 쳐? 적어도 직업은 제대로 된 사람을 데리고 왔어야지.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해? 아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디서 굴려먹다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니. 예비 며느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얼마나 유명해질지 모르는 일이잖아. 이러다가 한 방에 일 하나 잘 되면 유명 배우 되는 거 몰라서 그래? 내가 좋아서 결혼을 하겠다는데 왜 엄마가 난리냐고. 어이구야, 이 천지백가리에 배우하겠다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배역 하나 잘 받아서 뜨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냐? 그러면 이 세상에 안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잔소리. 정말 듣기 싫어. 그동안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가 공부 가지고 뭐라 한 게 하루 이틀이냐고. 엄마 때문에 사소하느라 내 인생 허비한 게 아까워 죽겠는데 이제는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어?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도련님이 악을 쓰면서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찍소리도 못하고 입을 앙 다물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뭐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한다 하는 심정으로 그 둘의 말다툼을 구경만 했죠. 아무튼 도련님이 예비 동서를 주말에 소개해 주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머리 싸매고 누웠지만 아무도 시어머니 편을 안 들어주니까 결국에는 포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누가 시어머니의 편을 들겠어요? 그동안 도련님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는데 결혼까지 시어머니 입맛대로 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주말에 인사를 드리겠다고 통보를 하듯이 말을 하더니만 정말 날짜가 되자 시댁으로 예비 동서가 인사를 왔는데 아니요, 얼굴이 예쁘긴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랑 남편도 궁금한 마음에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겼거든요. 근데 그 예쁜 얼굴을 가지고도 예비 동서가 못 든 이유를 딱 알겠더라고요. 싹수가요. 싹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오빠가 그랬거든요. 유명한 연예인들일수록 겸손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긴다고. 근데 예비 동서는 예의를 밥 말아 먹었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첫 만남인데 어디 한정식집도 아니고 시댁에서 밥을 먹게 될 줄은 몰랐네요. 혹시 이거 시작부터 시집살이 시키겠다는 예고는 아니시죠? 제가 배우인 건 들으셨죠? 일이 워낙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명절에도 스케줄이 있으면 찾아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저는 무슨 드라마 주연급 유명 배우라도 되는 줄. 아니, 얼굴 봐도 어디서 봤는지 전혀 모르겠더구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도 기가 막힌 거죠.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골려줄까 고민을 잔뜩 하신 것 같은데 태도까지 재수 밥 말아 먹었으니까요. 아니, 배우라고 그래서 밖에서 밥 먹으면 불편할까 봐 일부러 집으로 불렀더니만 밖에서 먹어도 아무 상관없겠네 그랬어. 사람들이 어차피 못 알아볼 텐데 그냥 밖에서 먹을 걸 그랬지요. 다음에는 내가 꼭 밖에서 맛있는 밥 사주겠네. 둘이 기싸움하는데 은근 재밌더라고요. 그 말에 또 심기가 불편한 예비동서가 시어머니한테 콧방귀를 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랑 남편은 눈동자를 좌우로 굴리면서 구경했어요. 아니, 근데 우리 도련님도 참 그렇게 고부간의 기싸움이 생기면 본인이 나서서 중재를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놈도 저희 옆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더라니까요. 물론 프라이빗하게 룸으로 된 한정식집 이런 데를 말한 거죠. 설마 사람들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집을 말했겠어요? 제가 또 저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스토커가 있어서 그런 자리에서는 밥 못 먹거든요. 네? 스토커가 있다고요? 아니, 예비동서 그런 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를 하던지 그랬어야죠. 그러다가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걱정 마세요. 제가 조심해서 다니면 돼요. 경찰 불러봐야 소란밖에 더 나겠어요? 제가 그래도 드라마 단역 몇 번 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긴 하거든요. 아유, 괜히 경찰 불러서 소란이라도 일으켰다가 기사에 나오고 그러면 구설수나 생기지. 별로잖아요. 배우의 숙명이다 하고 참아야죠. 드라마에서 단역으로 몇 번 나와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내가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는 드라마 광인데 나는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아무튼 우리 아들이 좋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아니, 어쩜 어른들 보고도 어려워하는 법이 없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어떻게 살아? 저희 부모님께서는 부조리를 참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셨거든요. 혹시 저희 부모님 욕하시는 건 아니죠? 정말 하나하나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당하는 것 같아서 좀 통쾌한 부분도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우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랑 남편이랑 언제쯤 중재를 할까 하는데 사랑의 눈이 먼 도련님이 먼저 나서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말대로 처음부터 뭐 귀를 잡겠다는 등 그런 건 아니시죠, 엄마? 저 진짜 그러면 엄마 얼굴 안 보고 사는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조심해 주세요. 어머, 뭐라고? 아이고, 내가 아들 새끼를 잘못 키워도 한참을 잘못 키웠지. 어떻게 평생 지 뒷부라지 않아 엄마한테 얼굴을 안 보고 사는 수가 있다면서 협박을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아이고, 니들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면서. 아이, 그러면 우리 허락이 뭐가 필요하냐?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시어머니가 그 말에 얼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소리를 버럭 지르시고는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근데 글쎄 예비동서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라니까요. 대단하다 싶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상황이 오면 첫 만남에 좀 좌불안석이 될 것 같은데 평온하더라고요. 멘털이 강적이구나 싶었어요. 근데 도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수, 사돈 형님이 그 경호업체에서 일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스토커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어 하거든요. 혹시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해코지를 할까봐 좀 그런데 결혼식 날 경호업체를 좀 저렴하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오빠가 오래 일을 하긴 해서 부탁하면 지인 할인된 가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그 스토커가 얼마나 악질이길래 결혼식까지 쫓아와서 해코지를 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경찰을 부르는 게 낫지.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잡아야 하는 거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형님. 이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결혼식 날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협박 편지도 보내고 그랬잖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자기 두고 결혼하지 말라고. 근데 결혼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알았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모르겠네. 스토커니까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디 기사라도 뜬 걸 봤을 수도 있지. 우리가 결혼 이야기 아직 아무랑도 나누지 않았는데 기사가 뜰 수 있어? 아니면 당신이 기자들한테 말이라도 했어? 내가 예비동서가 배우라고 하길래 몇 번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 기사는커녕 예비동서에 대한 기사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던데. 예비동서 소속사 같은 것도 없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왜 찾아보고 그러세요? 제가 기자님들한테 일일이 연락해서 다 내려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 관심 자체가 부담스럽고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요. 근데 좀 이상하긴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유명하다는 식으로 말을 한 무명 배우면서 기사들은 왜 내려달라고 그러겠어요? 관심 받고 싶어서 안 달란 것 같은데. 굳이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박찬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스토커도 진짠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저는 뭐 예비 동서랑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누고 남편은 도련님이랑 이야기 좀 더 나눈 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남편한테 말했죠. 아니 근데 스토커고 뭐고 다 거짓말 같지 않아? 그냥 관심병인 것 같은데. 솔직히 예비동서 얼굴 봐도 어디 나온 사람인지 모르겠던데 누가 알고 스토킹까지 한단 말이야. 난 좀 이상한 것 같아. 어머님 말대로 예의도 없고 결혼하면 나까지 피곤해질 것 같아. 스토커는 진짜인 것 같던데. 협박 편지도 받았고 둘이 같이 있는데 집 배를 누르고 튀고 택배로 막 선물 보내고 그러더라는데. 지난번에 예비 재수 씨가 집에 세제가 뚝 떨어졌네 하니까 그날 저녁에 세제가 집 앞에 놓여 있더래. 헐, 너무 무섭다 그거는. 아니 저렇게 무명 배우한테도 그런 스토커가 붙으면 진짜 유명 배우들은 어마어마하겠네. 그러니까 형님한테 여쭤봐서 결혼식 날 경호 좀 서주실 수 있나 물어보자. 다른 것보다 우리 가족들한테 피해라도 입히면 어떡해.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말을 했어요. 원래 안전이라는 건 신중에 신중을 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 급류라도 타듯이 도련님의 결혼식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결혼식 준비에 정말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았고 도련님과 예비동서는 답답해했어요. 형님 결혼식 할 때도 어머님이 저렇게 아무 관심도 없이 그래라 그러던가 하셨어요? 아니 제가 한복 입으셔야 하니까 한복 고르러 가자 했더니만 그래라 알아서 해라 하시는데 정말 제 마음대로 준비해도 된다는 소리인지 뭔지 저 벌써부터 시집살이 당하는 기분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는 저렇게까지 무관심하게 굴진 않으셨지. 하나하나 같이 준비를 해주시긴 했는데 도련님 뒷바라지 해야 한다고 돈은 한 푼도 지원 안 해주셨어. 도련님이 대학생이었으니까 돈 들어갈 곳 많다고 축의금까지 다 싹 쓸어가시는걸.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비슷한 상황 아닐까? 예비동서는 돈 이야기만 나가면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제가 사실 도련님 지원을 해준 건 아니었으니까 돈 내놔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막상 그런 이야기가 오가게 되면 예비동서가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래도 도련님이 지원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아는 건지 눈치껏 입 다무니까 그러려니 했죠. 거기서 뭐 우리 도련님이 무슨 지원을 받았냐고 대들기라도 했으면 저도 가만히 안 있으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누구 때문에 지원 하나 못 받고 결혼을 했는데 저도 할 말이 태산같이 쌓여 있었죠. 아무튼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제가 우리 오빠한테 부탁을 해서 경호원 몇 명을 배치했더니 동서가 아주 좋아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친오빠도 시댁 식구의 결혼식 행사에 오는 것이니까 평소보다 더 힘을 줘서 경호원들을 배치해주기도 했어요. 식장에 까만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무전기 딱 차고 서 있는데 얼핏 보면요 엄청 대단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물론 결혼식장이 호텔이라던가 정말 내노라 하는 유명 식장이었으면 더 돋보였겠지만 예산이 한정적이었던 도련님네 부부는 그냥 작은 공장형 예식홀에서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뭔가 그 잡다한 분위기 속에 여러 커플이 동시다발적으로 결혼을 하는 식장에 경호원들이 서 있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이긴 했죠. 오죽하면 다른 층에서 결혼하는 사람들까지 경호원이 배치된 걸 보고 궁금해하면서 구경을 오기도 했다니까요. 저는 좀 이상한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는데 우리 동서는요 그런 것조차 너무 좋았나 봐요. 아유 형님 덕분에 결혼식장이 상당히 든든해 보이네요. 제가 배우라서 그런지 그쪽 친구들이 몇 명 찾아왔는데 경호원까지 불렀다고 멋있다고 하던데요. 저도 이렇게 식장 꽉 차게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뭔가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이거 정사는 식 끝날 때 해주면 되니까 그런 줄 알아. 나도 지금 시댁 어르신들, 지인분들이랑 친척분들 인사드려야 해서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에? 정산이라니요? 형님이 호의로 해주신 거 아니었어요?
저희 결혼식 준비하면서 시댁이고 친정이고 돈 한 푼도 안 보태주신 거 잘 알잖아요. 저희도 돈이 없는데 경호업체 부른 건 형님이 선물해 주신 거라 생각할게요. 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선물을 해주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선물을 뜯어가려고 그래? 우리 오빠도 일 바쁜데 와서 일부러 와준 거야. 당연히 그 값을 지불해야지. 게다가 우리 오빠가 와서 해주는 건데 당연히 값은 지불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경호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선물로 받겠다고 말을 해? 어머, 가족끼리 왜 그래요? 제가 나중에 사진도 찍어드리고 사인도 해드릴게요. 배우 경호했다고 하면 경호업체 위상도 올라갈걸요? 동서 아니어도 우리 오빠네 회사 잘 나가. 이미 유명 배우들 엄청나게 경호하고 있는데 동서 사인이랑 사진 가지고 되겠어? 아유 잔말 말고 식 끝나면 정산해. 내가 운영하는 회사면 공짜로 해주겠지만 우리 오빠도 일개 직원인데 당연히 돈은 받아야지. 나는 말했다. 결혼식 끝나면 정산하는 거라고. 근데 그 말에 동서의 심기를 거슬렀나 보더라고요. 지가 뭐라고 사인을 해주겠다면서 공짜로 경호원을 부르게 해달라고 하는지 솔직히 그 말도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저도 결혼식 날 얼굴 붉히기 싫어서 대충 넘어가주려고 했는데 제가 오죽 황당했으면 동서 네가 뭔데? 라는 식으로 말을 했겠어요. 착각도 유분수지. 경호원 불렀다고 자기가 정말 유명 배우라도 되는 줄 아는 게 어이가 없었죠. 아무튼 식 시작하기 전에 웨딩 스냅 촬영한다고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서 사진을 찍는데 동서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형님, 저 좀 도와주셔야겠는데요. 지금 이모님 화장실 가셨으니까 형님이 이모님 대신에 드레스 정리 좀 해주세요. 여기요, 여기. 지금 식전에 스냅 촬영한다고 하는데 제 옷매무새를 다듬어줄 이모님이 안 계시네요. 아유, 얼른 와서 해주세요. 그래,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친척분들께 인사는 대강 다 드렸으니까 가서 사진 찍는 거 도와줄게. 어디서 뭐 하면 되는데? 동서가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동서 친구들이 와서 동서한테 막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다들 하나같이 꽃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와서는 동서한테 호들갑을 떨면서 말을 하는데 약간 그 말투가 높은 톤에 방정 맞아서 딱 연극하는 사람들 같다 싶은 느낌이 들었죠. 동서가 아무래도 배우 일을 했다고 하니 그런 친구들도 많이 왔구나 싶었어요. 예, 결혼식 준비 너무 잘했다. 드레스도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여기 이분은 네가 그때 말했던 일 도와준다던 스타일리스트? 안녕하세요. 순간 저는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싶었어요. 아니 기가 막혀서 도대체 동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건지 제가 아니라고 입을 열려고 하는데 동서가 저를 슬쩍 밀치더라고요. 입 열지 말라고 눈치를 주는 것이었겠죠. 친구들한테 이미 있는 척 해놨는데 제가 아니라고 하면 지가 곤란해질 테니까요. 근데 그 밀치는 힘에 뒤로 발을 딛다가 동서 드레스 끝자락을 밟은 거예요. 새하얀 드레스에 발자국 났겠다 싶어서 제가 서둘러 발을 떼고 드레스 끝자락을 탈탈 털었어요. 발자국은 다행히 안 났더라고요. 제가 구두를 신고 있어서 더 그랬나 봐요.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 드레스가 얼마짜린데 이걸 밟아. 이러니까 내가 일을 못 시키는 거야. 여기 경호원들 당장 와주세요. 이 드레스 수입산에다가 국내에서는 내가 처음으로 입는 드레스라고. 몇 번이나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드레스 끝을 밟아? 미쳤어? 나 참 기가 막혀서 발자국도 안 났는데 왜 이렇게 오바를 떨고 그래? 그리고 동서, 내가 동서가 도와달라는 일 다 해줬다고 지금 나를 일하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야? 내가 손윗 사람인데 어디 예의 없게 반말을 해? 친구들은 스타일리스트라고 했다가 손윗 사람 운운하며 동서라고 부르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얼굴로 동서를 바라보았어요. 친구들의 시선을 느낀 동서가 당황해하면서 말을 못 이어가더니만 갑자기요 제 뺨을 확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뺨을 맞고 너무 놀래서 동서를 바로 째려봤어요. 형님이 도와주신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경호는 왜 불렀는데도 안 와? 여기요. 여기 찹상인들 그냥 싹 다 내쫓아버려요. 내 결혼식에 격이 안 맞는 사람이 참석하는 거 두고 볼 수 없지.
당장 내쫓으세요. 근데 그 말에 경호원들이 어리둥절해 하더니만 냅다 동서의 팔짱을 끼면서 끌고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경호원들이 정말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무려 웨딩드레스를 입은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신부를 질질 끌고 나갔으니까요. 동서는 그 긴 드레스를 질질 끌고 가면서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발악을 했어요. 어찌나 목청도 큰 건지 그 소리에 하객들부터 시작해서 친인척들 할 거 없이 전부 다 동서 쪽으로 다가왔죠. 경호원들이 동서의 팔을 놓으면서 식장 입구 앞에 데려다 놓고는 그 앞을 막아서면서 한 소리 딱 하시더라고요. 잡상인들 다 내쫓으라 해서 제일 먼저 나가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요? 제가 지금 드레스 입은 거 보면 딱 모르겠어요?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난데 어떻게 나를 잡상인 취급하면서 결혼식장에서 나가라고 그래? 신부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고? 우리 형님네가 가족이 일을 하는 경업체라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똥오줌 하나 못 가리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당신들한테는 내가 돈 못 주니까 당장 철수하세요. 내 결혼식장에서 깡그리 나가란 말이야. 무전기 차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당장 나가. 내가 이거 너네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겠어. 어떻게 내 결혼식을 이렇게 망쳐. 쪽팔리게 나를 질질 끌고 식장 입구까지 끌어내?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오빠네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당당하게 나오는 저 꼬락서니는 못 봐주겠더라고요. 아니 잡상인을 쫓아내라고 해서 잡상인을 쫓아냈을 뿐인데 누가 누구 보고 뭐라 한단 말입니까? 거짓말도 적당히 쳐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식은 끝난 다음에 터뜨리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참아줄 수가 없다는 생각에 제가 딱 동서 앞에서 서서 말을 했죠. 동서, 잡상인 맞잖아. 배우? 포털 사이트에 이름 하나 없는 게 무슨 배우야? 동서 스토커. 그것도 다 자작극이었잖아. 내가 수상해서 뒤를 좀 캐봤더니 아주 줄줄 나오던데 스토커라는 사람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동서 앞에 단 한 번도 나선 적이 없고 협박 편지라고 온 것도 그냥 신문지에 오려 붙여서 만든 거였던데. 그리고 더 웃긴 건 왜 구멍난 신문지들이 동선의 집 앞 재활용품 장 앞에 놓여 있었을까? 내가 지난번에 동서한테 어머님 심부름 할 거 있어서 찾아간 날 있지. 그날 딱 발견했지 뭐야. 그 이후에 동서가 협박 편지라고 신문지에서 글자 자른 거 들고 오면서 우리 오빠 경업체 불러달라고 하더라. 이건 무슨 관심병인가 했네. 아니 증거 있어? 내가 신문에 보긴 보는데 구멍 내면서 보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 그 글자가 협박 편지에 나온 글자인지 아는 법 있냐고? 생사람 잡고 있네.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증거도 없이 사람 몰아붙이는 거 전부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거 알지? 내가 배우 생활하면서 그런 고소 한 번을 안 해봤을 것 같아?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주던가 해야지. 동서도 참 멍청한 게 말이야. 신문지에서 글자 어리다 보면 잉크가 손에 묻는다는 거 모르나 봐. 어쩐지 그날 어머님 심부름 하는데 동서 손이 아주 새까맣더라. 그렇게 자작극까지 한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도련님 때문이지? 뭐 하나 가진 거 없는데 도련님이랑 결혼은 하고 싶고 배우는 아닌데 배우라고 뻥은 쳐놨으니 작품한 건 없고 스토커라도 만들어야겠다 싶었던 거 아니야? 우리 도련님이 뭐 예상만큼 잘 풀린 건 아니지만 지금도 좋은 회사 다니고 있고 평생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제가 코치코치 캐물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동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누나를 굴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준비라도 철저하게 하던가. 원래 거짓말을 거짓말로 막으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더욱더 눈덩이만 커져서 나중에는 펑 하고 터지게 되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동서 친구라고 인사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우물쭈물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사람들 정체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오빠의 눈썰미로 잡아낸 거긴 한데 실상 전부 알고 나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동서 친구라고 찾아온 배우 친구들도 말이야. 아유, 배우는 배우지. 하객 아르바이트 하는 배우들이니까 맞지. 우리 오빠가 예전에 결혼식장 갔다가 본 적 있대. 그때도 저렇게 3명이서 뭉쳐 다니더라고. 하객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더라. 도대체 동서 진짜 모습이 뭐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예식장이 쑥대밭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겠죠. 동서의 절친이라고 소개하면서 시부모님께도 살갑게 굴었는데 그게 진짜 친구가 아니라 하객 알바를 하는 배우라고 하니까 우리 시부모님 2분 다 기겁을 하셨죠. 거기다가 동서의 부모님이라는 사람들, 친정 친인척이라는 사람들이 꿈쩍도 않고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아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확 들어서 동서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며 물어봤죠. 설마 동서 지금 부모님이라고 불러온 사람들, 친척들, 저 사람들도 전부 하객 알바야? 아니, 동서를 이렇게 식장 한가운데 몰아붙이고 있는데 부모라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이상하잖아. 동서 친척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누군가는 말려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동서가 냅다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뭐 수입산 드레스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입는 거네 뭐네 말을 하더니만 그 드레스도 싸구려 드레스인지 아까운 줄 모르고 바닥에 냅다 놨는데 이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들 중에 진실이 있긴 한가 싶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일부러 속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친구가 없어서 그냥 하객 알바 불렀던 거예요. 아니, 부모님 없는 게 그리고 죄는 아니잖아요. 자꾸 이희한테 부담 주시면서 돈 많이 썼다고 효도하라고 집안 번듯한 사람 데리고 와야 한다 난리를 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나둘 하기 시작한 게 이렇게까지 오게 될 줄 몰랐다고요. 정말 혼주석에 앉아 있었던 동서의 부모님이라는 사람들, 친척이라는 사람들까지 전부 하객 알바였던 거예요. 소름이 확 돋는 거죠. 우리 시어머니 거의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고 동서네 측 하객들이 전부 웅성웅성하면서 뭐야 우리 돈 못 받아? 이러는데 진짜 증인은 하나도 없이 전부 하객 알바로 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소름 돋는 건 이 사실을 우리 오빠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잡상인들 쫓으라는 말에 그쪽부터 먼저 쫓아냈는지 알겠지? 내가 저 친구 3명이 하객 알바라는 게 기억이 나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죄다 물어봤지. 아 얼마 받기로 했냐? 나도 알바 쓰고 싶어서 물어본다 하니까 술술 말해주더라. 혹시나 싶었는데 혼주석에 앉은 사람들까지 알바일 줄은 몰랐지. 아 내가 사돈댁이 곤란해질까봐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멍하니 있던 우리 도련님도 어깨에 힘이 쫙 빠져서는 뭐가 진실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비동서는 저와 친오빠를 째려보면서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결혼식은 시간이 지나가고 결혼식장 관계자들도 흥미진진한 상황에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 상황에 식을 어떻게 올릴 수 있겠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했어요? 아니 가족이 될 건데 한 번은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요. 저는요 어릴 때 가출해서 부모랑 인연 끊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하객 아르바이트 모집해가지고 부모 자리까지 채웠어요. 나중에 해외로 이민 가서 산다 하면 장땡이니까. 야 그럼 왜 나랑 결혼하겠다고 한 건데 그냥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혼자 잘 살면 되지. 왜 나까지 끌어들여서 결혼해서 거짓말하며 살려고 그랬던 건데 내 인생까지 말아먹으려고 그랬냐? 너 꽃뱀이지? 순진한 척 모든 걸 다 거짓말 치고서는 내 등 쳐먹고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려고.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가출한 여자애가 어디서 일이나 할 수 있겠어. 뒷골목에서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다가 과거 청산하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했다 왜. 이름까지 개명하고 반반한 얼굴로 착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순진하고 멍청한 남자들이 돈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겠냐? 근데 그중에서도 네가 제일 돈을 잘 벌더라. 내가 네 돈 가지고 호의호식 좀 해보겠다는데 뭐가 나빠? 너도 나 이뻐서 좋아한 거잖아. 얼굴만 보고 좋아한 거잖아. 그거 좀 이용해 먹겠다는데 왜?
이런저런 나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과거 청산하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름까지 개명하고서는 반반한 얼굴로 순진한 남자 하나 물어서 등쳐먹고 살려고 했던 꽃뱀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도련님이 걸린 거고 직업이 뭐냐는 질문에 만만하게 무명배우라고 둘러댔는데 거짓말이 점점 커지게 된 것이었어요. 애가 드레스 입고 주저앉아서 우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열이 받았는지 아니면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것들을 터트리는 건지 그년의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흔들고 난리를 쳤어요. 도련님도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아 버렸고요. 아주 그냥 개판 아수라장 되고 하객 알바들은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고는 자리 다 떠나고 시댁 식구들 지인들은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내가 아주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말렸어야 했는데 우리 자랑스러운 민석이 쪽팔림 다 당하고 이제 어찌 사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을 겪다니. 아이고 우리 민석이 장가는 다 갔다. 이제 바보라고 소문 다 났다. 우리 시어머니 결혼식장에서 통곡을 하고 저랑 남편은 우리 오빠한테 고맙다고 인사부터 했죠.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뭘 어떻게 됐겠어요. 결혼식은 그대로 파투나고 도련님은 그 꽃뱀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걸었어요. 본인을 남들 앞에서 바보 만들었다고 아직도 씩씩거리면서 이불을 발로 차고 있다니까요. 아직 소송 중이긴 한데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도망갈 구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참에 용돈이라도 뜯어내야죠. 우리 시어머니 그 뒤로 도련님 상종도 안 하고 도련님 쪽팔려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는 중입니다. 저는 그냥 자업자득 같아요. 그렇게 주변에서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도 본인 고집대로 우리 둘째 아들 천재 맞다고 박박 우기던 시어머니가 결국에는 둘째 아들을 바보로 만든 게 아닐까 싶고요. 뭐 자기들 인생 앞으로는 자기들이 알아서 살겠죠. 저는 남편이랑 둘이 행복하게 살렵니다. 제가 겪었던 웃지 못할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